안녕하세요. 벡터코리아에서 컨설팅 사업부를 맡고 있는 김승훈입니다. 지난 4월 말부터 저희 벡터코리아에서 준비한 버추얼 테크 위크 그 세 번째 주로서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주제로 두 개의 웨비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웨비나로서 오토모티브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트렌드, 표준, 그리고 프랙티컬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웨비나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저희 벡터 컨설팅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할 거고요.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챌린지, 그리고 세이프티, 그리고 시큐리티 스탠다드, 리스크 오리엔티드 시큐리티, 마지막으로 시스테메릭 시큐리티 엔지니어링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벡터 컨설팅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 벡터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벡터 그룹 안에 속해 있는 벡터 컨설팅이라는 조직이 엔지니어링 관련된 또한 프로세스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드리는 주요 내용은 오늘 주제인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된 프로세스 그리고 타라 분석이라든지 어널리시스 서포트, 테스트 메소드, 특히 이제 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행도 해드리기로 하는데요. 이런 관련된 신기술 관련돼서 저희가 프로세스라든지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이프티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뭐 해외에서, 독일에서 오랫동안 서비스 관련된 프로세스 서포트라든지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돼서 에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뭐 에피션시, 벤치마킹, 에이스파이스, 뭐 프로세스 개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저희 컨설팅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오토사 프로세스 컨설팅, 오토사 아키텍처 컨설팅 이런 부분까지 좀 자세한 내용은 이 www.vector.com 컨설팅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챌린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저희 벡터 컨설팅에서 매년 수행하고 있는 어떤 그 서베이 조사 결과입니다. 서베이 조사를 하는 대상은 그 각 전 세계의 주요 OEM과 서플라이어의 디시전 메이커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서베이를 진행을 하는데요. 서베이 주제는 귀사의 2020년 사실 올해가 되겠죠. 올해의 쇼텀으로 그리고 롱텀으로 해결해야 되는 챌린지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본 겁니다. 잘 보시면 여전히 뭐 이노베이티브한 프로덕트들이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 뭐 단기간에 그리고 장기간에 여전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쇼텀으로 그리고 롱텀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여전히 퀄리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코스트, 에피션시 그리고 컴페턴스 앤 날리지 부분에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퀄리티 부분은 오늘 주제이기도 한 사이버 시큐리티와 그리고 세이프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벡터 컨설팅에서는 물론 이러한 퀄리티나 또는 에피션시 그리고 컴페턴스 관련된 서포트를 저희가 OEM과 그리고 티어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ACS, 오토노미, 커넥티비티, 이모빌리티, 서비스의 사실은 앞자만 딴 단축어인데요. 사실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가장 중요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보면 AC겠죠. 오토노미 자율주행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실 거고 특히 차량의 어떤 커넥티비티 우리가 핸드폰과 연결한다든지 뭐 5G랑 연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모빌리티 차량의 전동화 그다음에 서비스 차량에 들어가는 어떤 기능들이 우리 핸드폰에서 어떤 웹을 다운받아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도입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차량의 현재 전지 전자 관련된 트렌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커넥티비티가 기본적인 어떤 플랫폼이 될 것 같은데 커넥티비티의 증가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차량 안에 굉장히 많은 인터페이스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인터페이스들의 노출에 의해서 어떤 사이버 어택이 가능하게 되고요. 결국 이 사이버 어택은 차량의 하자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버 어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버 피지컬, 사실 우리 차량이 사이버 피지컬한 그런 물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부르는 것도 차량, 즉 사이버 피지컬한 물체의 시큐리티, 보안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차량이 사이버 어택에 굉장히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사실 가지고 다니는 물건 중에서 가장 비싼 물건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의 생명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다 보니까 이 사이버 어택에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돼서 어떤 그 취약점이라고 하죠. vulnerability라고 하는데 이런 vulnerability를 찾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70% 이상이 서드 파티에서 실제 양산된 이후에 차량인 경우에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뭐 화이트 해커라든지 또는 여러분 OEM이 해당되는 문제를 직접 발견해서 패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해커가 이 문제를 발견해내고 그 어, 문제, 어, 문제를 사실 어택을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뭐 차량 안에 있는 어떤 중요한 정보를 빼낸다든지 또는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면 굉장히 큰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런 vulnerability에 대한 부분이 어, 외부에서 밝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합니다. 즉, 이 문제가 발견됐을 때 바로 어택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이 제로데이 어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제로 타임 업데이트 또는 소프트웨어 패치라고 하죠. 결국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시큐리티 메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시큐리티를 바라볼 때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후반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관련된 법규도 사실은 사이버 시큐리티랑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매니지먼트 관련된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챌린지들과 관련해서 실제 이제 우리 필드에서 어떤 표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시큐리티와 펑셔널 세이프티를 좀 구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펑셔널 세이프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능 안전이죠. 여러분 차량에 있는 어떤 기능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통해서 엔지니어링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고장입니다. 차량에 있는 어떤 전기전자 부품들이 랜덤하게 사실 하드웨어 부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평생 문제없이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랜덤 하드웨어 폴트라고 하는데 랜덤하게 하드웨어가 고장이 나고 또는 설계상에서 어떤 시스테매틱하게 또는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문제가 실제로 나중에 양산 이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또 방지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이버 시큐리티는 뭐냐? 사이버 시큐리티는 제일 중요한 게 어태커가 어떤 의도를 가지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차량에 공격을 가하는 부분이라 결국은 이런 의도된 어태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 프로텍션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 악의적인 의도를 막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 사이버 시큐리티를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차량을 보호해야 되는데 무엇을 보호해야 되느냐?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돼서는 우리가 에셋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에셋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이제 표현하면 자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차량 안에 있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보호해야 되는 것들을 자산들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시큐리티의 골이 될 거고요. 결국 이거를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어떤 위협, 사실 이제 사람에 의해서 어떤 위협들이 어태커에 의해서 위협이 있을 건데 그 위협들을 분석을 하고 리스크를 어세스먼트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관련해서 스탠다드는 ISO 21434가 현재 제정 중에 있고요. 현재 제정 상태는 DIS, 드래프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상태입니다. 작년 말에 제정이 됐고요. DIS가 릴리즈 됐고요. 아마 올해 말, 뭐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파이널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가 릴리즈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련해서 메소드는 뭐 타라 그리고 크리토그래픽이라든지 키 매니지먼트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를 얘기하면서 항상 펑셔널 세이프티를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 프로텍트 어셋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차량에서 중요한 에셋이 사실 펑셔널 세이프티입니다. 세이프티 자체가 에셋으로 에셋이 하나 제일 중요한 에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펑셔널 세이프티는 아시다시피 이제 프로텍트 헬스 인텐디드 의도하지 않은 고장에 의해서 고장이 나서 사람을 뭐 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터널한 하자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방법, 뭐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관련해서는 ISO 26162가 이미 2011년에 초판이 제정되었고 작년에 2018년이죠. 2018년 12월 달에 세컨 에디션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세컨 에디션 개정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시큐리티와의 어떤 연결성입니다. 특히 이 하자드 아날리시스를 할 때 하라와 타라에 대한 연결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ISO 26162 세컨 에디션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관심을 두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시큐리티 관련해가지고 세이프티와 관련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 법률로 제정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 그런 액션이 실제 일어나는 것은 많이 본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돼 가지고는 호모로게이션 어떤 승인 특히 타입 어프로벌 차량의 형식 승인 관련된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호모로게이션 서티피케이션 타입 어프로벌 관련돼서의 목적은 프로텍트 라이프 그리고 플래닛 즉 환경을 위한 거죠. 에미션이라든지 뭐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형식 승인을 사실 받아야지만 그 차를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유럽이든 그 나라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도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이 UNEC에서 관련된 레귤레이션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소프트웨어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해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어떤 매니플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조작을 하는 거죠.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뭐 아시다시피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서 벤츠도 사실은 그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법적으로 아예 막아놓기 위해서 사실 이런 호모로게이션 승인 관련된 부분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 결국은 사실은 이 사이버 시큐리티를 볼 때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승인을 받고 오디시라고 하죠. 오디트에 대한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개발 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거죠. 요거 리갈 시츄에이션을 좀 더 알아보면 우리가 프로덕트 라이벌리티, PL,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우리가 개발하는 차량이 프로덕트의 라이벌리티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앞서 말씀드린 사이버 시큐리티 그리고 펑셔널 세이프티 또 호모로게이션 관련된 부분이 다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다 스탠다드와 법률 관련된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이버 시큐리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SO 21434가 지금 제정 중에 있지만 그전에는 SA 3061이 거의 스탠다드로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 ISO 21434가 사실 앞에 보시면 SA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ISO SA 21434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 ISO SA가 같이 만들고 있어요. 21434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ISO와 SA가 협력해서 만드는 최초의 스탠다드가 사이버 시큐리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ISO 21434도 만족을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아주 엔터프라이즈 IT 시큐리티,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관련된 ISO 27 시리즈 그리고 트러스트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익스체인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스탠다드들도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기능 안정 관련돼서는 뭐 제너럴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IEC 61508 굉장히 오래된 사양이죠. 그리고 오토모티브는 아까 말씀드린 26162.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이 소티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텐디드 펑셔널리티,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ISO 22448 지금 제정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스탠다드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호모로게이션 관련돼서는 UNEC 워킹그룹 WP29에서 계속 제정 중에 있고요. 뭐 내년 특히 썸스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도 내년에 뭐 릴리즈가 된다, 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OEM 사실은 입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런 어떤 사이버 시큐리티나 펑셔널리티, 호모로게이션 관련된 스탠다드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세스 머추리티, 뭐 스파이스라든지 그리고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프로세스 관련된 ISO 9001 이런 프로세스도 기본적으로 이 파트로 깔려서 우리가 프로덕트 라이브러리티를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ISO 22434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DIS가 릴리즈된 상태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그림이 ISO 22434의 어떤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뭐 어떤 제너럴한 텀즈라든지 뭐 제너럴 컨시더레이션이 나오고요. 5번이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6번이 프로젝트 디펜던트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자, 7번이 재밌습니다. Continuous Cyber Security Activity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어떤 컨시더레이션, 액티비티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SOP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SOP부터 실제로 차량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 유지보수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요구 사항이 실제로 챕터 7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챕터 8에 보면 리스크 어세스먼트 메소드라고 해서 결국 뭐 예전에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타라가 되겠죠, 사실은요. 근데 타라랑 약간 다르게 지금 ISO 22434에서는 어떤 임팩트 레이팅하고 그 다음에 어택 피저빌리티 레이팅을 기반으로 해서 리스크를 판단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로를 해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 ISO 22434에서는 약간의 다른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면 사실 이제 컨셉 페이즈, 그 다음에 디벨로먼트, 프로덕트 디벨로먼트 페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발 과정에서의 필요한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셉 같은 경우도 ISO 26126이랑 비슷하게 아이템 데피니션부터 해서 사이버 시큐리티 골,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 컨셉, 그리고 프로덕트 디벨로먼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프로덕트 디벨로먼트 관련된 부분, 그리고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관련된 부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타입 어프로블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입 어프로블 형식 승인이죠. 이 요구가 되게 되면 사실 OEM 입장에서는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결국 이 형식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프로덕이 레귤레이션을 하도록 개발이 되어야 되고 사실 그 개발되는 증거를 이제 그 관련된 타입 어프로블 어소리티라고 하는데 제출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OEM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고 같이 개발을 하는 티어들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타입 어프로블의 스코프는 사실 예전에 보시면 뭐 environment, 뭐 그다음에 도난 관련된 것들,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것들, 뭐 availability 이런 부분이 이제 메인이었다고 하면 최근에 많이 추가되고 있는 것들이 뭐 커넥티비티, 인포메이션 쉐어링, 그리고 아까 언급해드렸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와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추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제정은 되지 않고 현재 지금 제한 상태고요. 조만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레귤레이션으로 UNEC 레귤레이션으로 제정될 예정이 있습니다. UNEC 지금 말씀드렸던 그 레귤레이션에서 보여드리는 차트인데요. 어떤 스코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돼서 어떤 뭐 설티피케이션 실제로 사이버 시큐리티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에 대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설티피케이션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설티피케이션이고 차량에 그 실제 그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매니지먼트라든지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가 적용된 차량에 대한 형식 승인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OEM이나 티어 두 정말 밀접하게 커뮤니케이를 통해서 사실 이 요구 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그런 프로세스나 전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이 사이버 시큐리티와 세이프티 엔지니어링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할 수 있겠죠. 효율적인 싱글 마스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만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이거를 별도로 구분해서 프로세스를 짜야 되느냐, 아니면 별도의 조직에서, 뭐 조직은 뭐 사실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싱글 마스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어떤 에셋을 그리고 에셋의 스트레스를 분석할 때부터 실제 세이프티와 관련된 하자드 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상호 협력하에서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되어야 되고, 시큐리티 골, 세이프티 골. 사실 여기서 시큐리티 골, 세이프티 골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슈 안에 구현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죠. 예. 이게 기능이 이제 세이프티냐 시큐리티냐 이렇게 분리가 될 부분이지, 이슈에서는 하나의 소프트웨어고 하나의 기능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걸 분리해서 구분을 해서 프로세스를 구성하다 보면 실제 어떤 결과물에 있어 가지고 미싱된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인컨시스턴시, 그러니까 정합성이 깨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ISO 21434, 26161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프로세서 머츄리티 모델이죠. 뭐 에스파스라든지 또는 CMMI 등을 잘 융합해서, 그러니까 통합해서 인테그레이션해서 싱글 마스터 프로세스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개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펑셔널 세이프티는 사이버 시큐리티 없이는 사실은 보장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구축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동안에 실제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엔지니어링과 세이프티 관련된 엔지니어링들이 같이 어떤 마일스톤, 어떤 게이트가 있다고 하면 게이트 안에서 어떤 액티비티를 같이 정해서 실제 체크되고 서로 체크되고 매니지가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얻으시는 결과물은 세이프 그리고 시큐어한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이슈 위에다가 세이프티 또는 시큐리티를 얻는 컨셉이 아니라 세이프, 시큐어한 이슈를 개발한다라는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는 접근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홀리스틱 시스템스 엔지니어링으로 여러분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라이벌리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앞서도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이 OEM과 티어 간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먼저 OEM 같은 경우는 시스템 와이드 세이프티 그리고 시큐리티에 대한 리스판서빌리티를 잘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세이프티, 시큐리티, 리퀘어먼트들을 잘 연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잘못 별도로 완전히 인디펜던트하게 구성하시다 보면 이제 중복되는 것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인컨시스턴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넥션, 특히 세이프티와 시큐리티 커넥션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큐리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사실 연구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IT 쪽이나 IT 쪽과 이 오가니제이션이 잘 얼라인해서 관련된 리퀘어먼트들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한 시큐리티라는 것이 실제 구성하다 보면 티어들에게 다 오픈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이것을 오픈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큐리티 관련된 전략을 잘 구성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히 이제 계약 단계에서 필요하겠지만, 예, 컨트랙터가 관련된 스탠다드라든지 법률,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따라야 된다는 것들 사실 요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서플라이어는 이 시큐리티 관련 접근을 할 때에 물론 서플라이어도 자체적으로 어떤 시큐리티 컨셉을 적용해서 또한 미리 준비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우리가 완벽한 시큐리티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아웃 오브 컨텍스트, 우리가 세이프티 같은 경우는 아웃 오브 컨텍스트 기반에서 개발하는 SEOC라든지 그런 컨셉이 있는데, 시큐리티에서는 사실 이 아웃 오브 컨텍스트 기반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OEM한테 어떤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이죠. 주변 정보들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OEM은 또 오픈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이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서플라이어도 이제 OEM하고 DIA를 잘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DIA가 세이프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세이프티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OEM과 DIA를 꼭 잘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OEM과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OEM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는 서플라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잘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서 어떤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사이버 시큐리티,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 사이버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더욱더 OEM과 서플라이어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스크 오리엔티드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 엔지니어링, 앞서서 잠깐 그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면서 세이프티랑 같이 연결된 걸 보여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엔지니어링도 보시면 V사이클 기반에서 제일 먼저 어떤 기본적인 리퀘어먼트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리퀘어먼트의 시작점은 결국 시큐리티 골인데 시큐리티 골을 찾기 위한 어떤 액션이 바로 리스크 어세스먼트인데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스트레스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타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타라는 에셋을 기반으로 합니다. 에셋에 대해서 이 에셋들이 어떤 위협이 있는지 어떤 사이버 위협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협에 대해서 리스크를 어세스먼트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시큐리티 골을 도출할 수 있고요. 그 시큐리티 골을 가지고 사이버 시큐리티 컨셉 그 컨셉을 가지고 물론 컨셉에는 리퀘어먼트가 포함이 됩니다. 시큐리티 임플리멘테이션,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그리고 시큐리티 뭐 케이스 어세스먼트, 시큐리티 매니지먼트까지 아까 말씀드린 뭐 레귤레이션까지 이거는 사실은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업데이트 관련된 서비스 차량이 폐기될 때까지 이런 관리되는 부분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실제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개발할 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 그 안에 스몰 V로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겠죠. 어, 대부분의 이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어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어택들이 어떤 사이버 시큐리티 어택에서 사이버 시큐리티가 문제 생겼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어떤 크립토 알고리즘, 암호화 기술이 뚫려서 되는 경우보다는 실제 개발되는 프로세스라든지 임플리멘테이션의 어떤 허점들, 실제 이건 IT의 경험입니다. 허점들에 의해서 뚫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정확히 정의하고 또 프로세스 따라서 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시큐리티 관련된 접근법을 볼 때 우리가 뭐 시큐어 바이 디자인 단계부터 시큐리티를 잘 고려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시큐리티 바이 라이프 사이클 시큐리티는 우리가 나중에 양산한 다음에 SOP 이후에 문제 터지면 해줄게 뭐 아니면 그때 문제가 발견되면 시큐리티를 우리가 업데이트 해줄게 뭐 이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둘 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돼 가지고는 시큐어 바이 디자인 그리고 시큐어 바이 라이프 사이클이 두 개가 다 만족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 사이버 시큐리티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시큐어한 프로덕을 임을 보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큐리티 리퀘어먼트 엔지니어링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에셋 분석부터 스레트 앤 리스크 어세스먼트 부분인데요. ISO 24434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을 살펴보면 에셋을 기반으로 해서 사이버 시큐리티 프로퍼티 다음 장에 나오지만 CIA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를 분석을 해서 그 프로퍼티를 기반으로 데미지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이 데미지 시나리오를 고민할 때 물론 스트레스 시나리오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데미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떤 프리벤션 할 수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 골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리퀘어먼트가 나오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아이템 기반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버 시큐리티의 시작점은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에 대해서 보호할 필요가 없으면 사이버 시큐리티 엔진을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차량에서 자산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세이프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세이프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파이낸셜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프라이버시라는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여러분들이 크레딧 카드 정보가 있다. 관련된 정보들이 사실 요즘 그 전기차 같은 경우 차징할 때 크레딧 카드 인포메이션이 필요하기도 하는데 이런 정보들이 어태커에 의해서 만약에 탈취가 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차가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전에
유럽 차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사이버 시큐리티가 문제 생겨가지고 여러분 차가 쉽게 도난이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겠죠. 그래서 파이낸셜한 부분까지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오퍼레이션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나 이런 부분까지도 어, 중요한 에셋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에셋을 고민하실 때에는 실제 이제 CIAG,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 Authenticity, 그리고 Governance 등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에셋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ISO 22434에서는 CIA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벡터에서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CIA, AG까지. CIA는 먼저 confidentiality죠. 어떤 암호화, 그렇죠. 이거 절대 오픈되면 안 되는 거죠. 컨피덴셜하게 유지돼야 되는 거고요. 인티그리티, 그 순결성, 무결성 관련된 부분 데이터가. 그 다음에 어베일러빌리티, 이게 이 데이터가 어베일블하냐, 실제 그 기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오퍼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가한 두 가지는 어텐티시티하고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어텐티시티는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어떤 데이터의 오리진, 출처, 어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텐티시티가 꼭 필요하죠. 이게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 소프트웨어가 맞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큐리티 관련된 팔리시 부분도 저희는 같이 고려해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 진행했던 어떤 타라 관련된 리절트인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타라 결과는 2434 베이스는 아니고요. J3061 그리고 헤븐스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에셋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 에셋에 대한 어택 벡터 그리고 포텐셜 임팩트 오브 어택, 스트레스 그거에 따른 어떤 엑스퍼티라든지 뭐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 이큐먼트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스트레스 레벨을 분석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에셋의 어떤 캐테고리죠. 기반에서 임팩트를 분석한 다음에 그 컨비네이션으로 사이버 시큐리티 고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물론 지금 ISO 22434도 저희도 이제 벡터 컨설팅에서도 지금 현재 최근 하는 컨설팅들은 작년에 릴리즈된 DIS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자료이고요. 관련돼서 저희 벡터에서는 이제 컴파스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컴파스라고 해서 이런 타라도 할 수 있고 어떤 시큐리티 관련 체크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체크도 가능한 그런 툴입니다. 계속해서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이버 시큐리티 엔지니어링이 있어가지고 세이프티랑 같이 연결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이프티 아이템입니다. 사실은요. 세이프티 아이템인데 어떤 스로트 입력을 받아가지고 스피드를 어저스트하고 뭐 체인지 기어하고 뭐 이런 기능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ACC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마찬가지로 시큐리티랑 같이 연결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시큐리티 아키텍처랑 관련해서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타라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이버 세이프티랑 연결해서 저희가 컨셉을 잡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컴파스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 했던 어떤 전체 이건 데이터인데요. 타라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체크, 프로세스 체크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스테메릭 사이버 시큐리티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테메릭 사이버 시큐리티 엔지니어링 결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이죠. 리퀘어먼트, 아키텍처, 그리고 테스트 이 세 개의 필러, 3필러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엔지니어링 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ISO 16926이랑 유사한 방법이고요. 타라 에셋과 타라, 시큐리티 골부터 해서 펑셔널한 그리고 테크니컬한 시큐리티 리퀘어먼트 그리고 아키텍처를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까지 하는 그런 통합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큐리티 컨셉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정의할 때에 흔히 양파 모델이라고 합니다. 레이어드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존에는 사실 레가시 어프로치라고 하면 우리가 아웃사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인사이드로 좀 내려가는 방향, 즉 뭐 시큐어 익스터널 커뮤니케이션, 외부 인터페이스들부터 뭐 본다든지 걔만 본다든지 또는 시큐어 게이트만 초점을 맞춘다고 했다면 최근은 사실 이 인사이드부터 아웃사이드로
즉 시큐어 플랫폼 이슈 자체부터 어떤 키 스토리지라든지 시큐어 부트, 시큐어 업데이트, 크리토 라이브러리, 그리고 하드웨어, 소스 앵커 등을 갖춤으로써 실제 엘리먼트 이슈부터 사이버 시큐리티 컨셉을 또 그렇다고 해서 이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인비이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게이트웨이, 그리고 커넥티비티까지 모든 단계별로 사이버 시큐리티 컨셉을 적용하는 그런 컨셉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레이어 모델이 차량 안에 적용된 하나의 예제가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슈 레벨에서도 어떤 키 매니지먼트라든지 시큐어 부트, 그리고 플래시, 그리고 크립토 알고리즘들이 적용이 되고요. 당연히 중간에 이제 도메인 컨트롤 유닛이죠. 도메인 컨트롤 유닛도 동일한 그런 시큐리티 메커니즘이 센트럴 게이트 같은 경우는 좀 더 해서 IP 관련된 시큐리티, 그리고 뭐 커뮤니케이션 관련되어 가지고는 온보드 커뮤니케이션, 오프보드 커뮤니케이션, 이런 개별적인 그 사이버 시큐리티 매저들 사실 방법들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보다도 굉장히 더 중요한 게 이 사이버 시큐리티 아키텍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서브넷을 어떤 매니저블한 유닛 단위로 구성한다든지, 그리고 커넥티비티를 세퍼레이션 한다든지. 그래서 이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이 아키텍처에 대한 승인도 아까 말씀드린 그 UNEC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키텍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그런 승인 또 레귤레이션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사이버 시큐리티 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최하위단 이슈에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관련된 부분이죠. 저희 마이크로사, 사실 오토사 플랫폼입니다. 오토사 플랫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모듈들을 정의하고 있고요. 저희 벡터에서도 당연히 관련된 모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사이버 시큐리티뿐만 아니라 당연히 세이프티를 포함한 그런 소프트웨어 모듈들을 저희 마이크로사 스택을 통해서 또한 구현받을 수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V사이클의 왼쪽이죠. 뭐 설계랑 임플리멘테이션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오른쪽이죠. 관련돼서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관련된 그리고 특히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관련돼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UNEC에서 관련된 레귤레이션을 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시큐리티, 인시던트 리스판시브 팀 같은 것들을 마찬가지로 꾸미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큐리티에 대해서 계속 매니지먼트를 하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해서 또 OTA 업데이트, 물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반드시 OTA를 통해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기존처럼 OBD 단자를 통해서 될 수도 있지만 특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 UNEC에서 제정하는 사양은 레귤레이션은 OTA뿐만 아니라 OBD 단자를 통해서 다운로드하는 경우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OTA는 우리는 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OTA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굉장히 시큐어하게 이게 다운로드 되고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된 데이터 인크립션이라든지 어소리제이션이라든지 밸리데이션, 어텐티케이션, 뭐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되고 실제 확인되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펜테스트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이제 어떤 우리가 모의 해킹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슈에 또는 뭐 아키텍처 단위로 뭐 단위는 이제 그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펜테스트 모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실제 과연 이 해커가 이거를 취약점을 발견해서 뭔가를 해킹할 수 있을 것인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펜테스트가 되는데요. 저희 벡터에서도 펜테스트 서비스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는 그레이박스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타라하고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기반으로 해서 완전히 뭐 아키텍처를 아는 상태에서 화이트박스 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타라와 그 리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하는 그레이박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펜테스트와 더불어 저희는 이제 퍼스트 테스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벡터 툴 중에 캐누이하고 그다음에 V테스트 스튜디오에서 퍼즈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펜 테스트를 또한 할 때 이 퍼즈 테스트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코드 어널리시스 관련된 요구 사항도 있죠. CQA, 코드 퀄리티 어널리시스라든지 커버러지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앞서서 펜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저희가 펜테스트를 여러 해 동안 여러 고객들에게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그 디버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침투가 가능한 그런 경우를 저희가 찾아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 강조했죠. 매번 강조했습니다. 예, 세이프티, 시큐리티가 떨어질 수 없으며 하나로 같이 우리 프로세스부터 실제 개발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해당되는 프로덕션을 하는 과정, 특히 이제 프로덕션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플라이어 체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서플라이어가 생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큐어하게 잘 생산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차량에서는 어떤 그 시큐리티 관련된 침투가 있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그런 디텍션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업그레이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퍼레이션이 잘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OEM 백엔드에서는 어떤 시큐어 프로비저닝이라든지 거버넌스를 준비하고 또 관련 서비스들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돼서 저희 벡터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솔루션은 어떤 엔지니어링 서비스 그리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툴들이 있습니다. 컨설팅 관련돼 가지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체크 그리고 세이프티 포함입니다. 타라 그리고 시큐리티 컨셉에 대한 컨설팅, 코드 어널리시스, 펜테스트 대행, 버추얼 시큐리티 매니저 그리고 오토사 베이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뭐 인베디드 스택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 VHSM도 마찬가지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툴 관련해서는 컴파스 그리고 벡터 캐스트 퍼스트 테스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VTest 스튜디오에서 제공해드렸다고 말씀드렸고요. 전체 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프리비전이라는 툴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물론 진단 툴들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 벡터 컨설팅에서 제공하고 있는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지사에서 현재 2개의 컨설팅 트레이닝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이버 시큐리티 워크샵이죠. 지금 오늘 관련된 주제 사실 40분 동안에 많은 내용을 다루기 좀 힘들었는데요. 현재 원데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타라라든지 이런 거 직접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크립토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도 원데이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4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제 2주 후죠. 6월 달에 저희가 6월 둘째 주에 또 하루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오늘 내용에서 조금 더 부족하거나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하시면 수강이 가능하시겠습니다. 펑셔널 세이프티 관련된 교육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인하우스 트레이닝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뭐 리퀘어먼트 엔지니어링, 시스템 엔지니어링, 뭐 에자일 디벨롭먼트 관련된 부분. 한 가지 이벤트 관련된 소식을 또한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벡터 컨설팅에서 사실 매년 그 벡터 포럼이라는 거를 저희가 독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벡터 포럼에는 저희 벡터 컨설턴트뿐만 아니라 많은 고객들께서 진짜 유즈 케이스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는 그런 포럼인데요. 올해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교롭게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 한국에 있는 고객 입장에서는 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레지스터가 가능하시고요.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내용들 많이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관련돼서 더 질문 있으시면 문의사항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